첫 번째 이슈는요. 그 미국 대선 이야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 제목은 진격의 해리스. 야, 해리스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트럼프가 그 암살 시도 이후에 야, 트럼프 끝났다. 대선은 무조건 트럼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마 트럼프가 이렇게 암살 그 시도를 테러를 당하지 않았으면은 바이든이 사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 지지율이 막 올라가니까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야, 이거는 안 되겠다. 바이든이 나가면은 무조건 진다. 그런 위기감이 팽배하면서 뭐 낸시 펠로시라든가 아니면 오바마라든가 아니면 유력 공화당 그런 이 인사들이 바이든을 압박했잖아요. 압박. 그래서 결국은 사퇴하고 그 자리에 해리스가 왔는데 처음에는 해리스가 과연 괜찮을까? 경쟁력이 있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해리스가 진짜 말 그대로 진격의 해리스.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보다 지금 우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이 밀렸던 경합주들이 있거든요. 경합주 7곳 중에서 5곳에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한테 우세 하다는 결과가 나왔죠. 여러분, 미국 대선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호남은 민주당, 그리고 영남은 국힘당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하고 뭐 충청, 대구, 충청, 강원도 뭐 국민의힘, 충청에서 이렇게 결국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더해요. 미국은 민주당과 그 공화당 표가 완전 콘크리트고 사실 미국 대선은요, 이 가운데 그 경합주가 몇 개 있거든요. 경합주. 이 경합주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합주 7곳 중에서 5곳에 지금 해리스가 뭐 앞서고 있다고 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거의 대선 포기 직전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기세 회생이죠. 잘 된 거지. 그런데 뭐 격차가 크진 않습니다. 뭐 2%, 3%. 그러니까 아직 오차범위 아닌데 오차범위 안에서 해리스가 지금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기사 한번 볼까요? 여론조사 가상 대결에서 7개 경합주 중 5곳에서 지금 해리스가 앞서고 있고 한 곳은 동률이라는 거죠. 지난 2020년 대선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주 이 세 군데만 이겨도 해리스가 이길 수 있는데 지금 다 이 세 곳에서 한 4% 정도 앞선다고 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할만한 거죠. 할만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가 불리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수를 많이 썼겠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어떤 일을 했냐? 방송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번에 트럼프를 공개 지지를 했습니다. 제가 그 바이든 사퇴하고 해리스가 그 딱 등장했을 때 방송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가 7월 24일입니다. 그때 제가 어떤 얘기 했냐면은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지금 대선 후보예요. 이 사람도 득표수가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후보입니다. 지금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3%, 4%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도 지금 득표가 한 2.5%, 3% 나오거든요. 근데 원래 로버트 F 케네디는 당연히 민주당 쪽 사람이죠. 민주당 쪽 사람으로 당연히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민주당에서 요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선 경쟁 같은 거 그냥 다 안 하고 나와버렸잖아요. 나와버리고 지금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로버트 F 케네디는요, 누구냐면은 케네디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고, 이 가운데가 누구냐면요, 그 막내 동생이에요. 에드워드 케네디. 여기가 그 상원원이죠. 2009년도에 죽었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로버트 케네디.
이 바비 케네디라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죠. 여기도 암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로버트 케네디의 셋째 아들이 바로 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로버트 케네디가요, 자식이 엄청 많습니다. 자녀가 몇 명이냐? 무려 11명. 믿어지지가 않죠. 11명. 물론 사실은 글쎄요. 11명. 로버트 케네디의 부모님 세대에는 그 정도 있지만 로버트 케네디 세대에는 11명은 이건 많은 거예요. 이건 되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 11명의 아들들 중에 셋째가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인데,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되게 재밌는 게 민주당 사람이지만 공화당, 제가 방송했어요 저번에도, 공화당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민주당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는 그 작년 그 10월달 기사거든요. 로버트 F 케네디가 민주당 그 대선 캠프를 포기하고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라는 그 CBS 기사입니다. 이거는 한글로 번역한 건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월요일에 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그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하고 민주당 선거를 포기했다.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공화당원들이 케네디에 대해서 호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케네디가 무소속으로 나오면요, 민주당하고 공화당 중에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우리 상식으로는 공화당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죠. 왜냐면은 민주당 사람이 나왔으니까. 민주당이 분열된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거 아니에요, 로버트 케네디가. 그럼 당연히 공화당은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케네디라는 인물이 되게 웃기는 인물이라니까요. 왜냐면 이 케네디가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공화당의 표를 훨씬 더 많이 할 거다라는 예측이 있죠. 왜냐면 공화당 사람들이 케네디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사람이 독특해요. 변호사 출신이고 또 굉장히 의식이 있는 환경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음모론자예요. 음모론자. 그래서 이 기사도 있지만 케네디,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모든 음모론 해가지고 이 기사도 많았죠. 이 사람은 백신 음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음모론에 대해서 빠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지지자들,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 음모론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많이 통하는 거지. 더군다나 본인 아버지도 암살당했고, 존 F 케네디라든가 로버트 케네디도 사실은 이 암살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잖아요. CIA가 죽였다느니 뭐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 아들도 몰라,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음모론자야, 음모론자. 근데 그게 공화당 지지자들하고 되게 통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리스가 처음 딱 등장했을 때, 등장하자마자 트럼프보다 2% 정도 앞섰거든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막 그랬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때 2% 앞선 거는 케네디가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암살 시도 있었던 날 있잖아요. 바로 그 다음날 로버트 그 케네디 주니어에게 전화를 걸어갖고 설득을 해요. 이게 보면 알겠지만은 바로 전화를 걸어갖고 나한테 합류해라. 전화하는 이 영상이 있어, 실제로. 그 영상을 그 아들이 찍어갖고 이거를 인터넷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지. 트럼프가 로버트 케네디를 지금 뭐 매수하려고 그런다, 뭐 그런 식으로. 매수는 아닌데 하여튼 이게 공개가 된다고요. 그래서 직접 통화를 다 들려. 로버트 F 케네디도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도 전화하면서 자기 팀에 합류하라고, 우리가 이길 거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는요, 이 로버트 케네디를 영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도 중요했는데 지금은 더 중요하죠. 왜냐면 지금은 해리스하고 격차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더 중요한데, 이 케네디가 얼마 전에 트럼프를 지지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트위터에 나이스 한 거죠.
보면은 미국의 무소속 대선 후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23일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자기 선거운동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한 거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는 뭐냐? 불법 이민자 문제, 표현의 자유, 전쟁 종식, 이것 때문에 한다는 거야. 사실 좀 기가 막히죠. 사실 존 F 케네디가 제 아버지 로버트 케네디는 이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안 했거든요. 트럼프 완전 반대인데 오히려 지 아버지하고 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전쟁 종식이라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 이거 뭐 트럼프가 되면은 당장 끝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도 전쟁은 아니지만 지금 분위기가 되게 험악한데 뭐 김정은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대화할 거다 막 그러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한다는 거,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건 핑계죠. 이건 핑계입니다. 왜 핑계냐면 로버트 F 케네디가 해리스한테 요번에 장관직을 요구했어요. 내가 너 지지할 테니까 장관직 하나 달라. 근데 해리스가 그거 거절했죠. 그래서 트럼프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도 양아치 사실 양아치. 자기 아버지 삼촌의 이름을 완전히 그냥 욕먹이고 있는 거죠. 양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아버지 로버트 F 케네디한테 자식이 몇 명이다? 11명. 자식이 엄청 많은데 그 자식들이 요번에 공개적으로 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비판하고요. 그리고 해리스를 지지하는 선언을 또 했습니다. 이건 기사도 많이 났는데, 트럼프 지지, 케네디 동생, 형 무시하고 해리스 찍어달라. 이 맥스 케네디는 아홉째입니다. 아홉째. 아홉째가 셋째 형을 비판하는 글을 LA 타임스에 기고를 했습니다. 내 형 바비를 무시하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해달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가장 지키는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가치와 어떠한 접점도 보여주지 않는 트럼프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은 나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그 형이 트럼프를 지지한 거는 권력만을 쫓은 추악한 선택이라는 거죠. 여기 나와요. 카멜라 해리스에게 접근해가지고 장관직을 요구했대요. 근데 거부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거죠. 그의 제안은 권력을 붙잡으려는 공허한 시도이며, 이는 우리 아버지가 동경했던 미국에 존재하는 이타적인 영혼이라는 가치에 정반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로버트 케네디 가면은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당연히 합법적 이민 확대, 또 총기 규제, 그런 걸 중요시 여긴 사람인데 케네디가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거는 이건 웃긴 거죠. 그래서 동생이 뭐라고 하냐? 나는 바비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가 우리나라에 저지르고 있는 일을 혐오한다. 이는 실망보다 더 심각하다. 우리는 애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나 캐슬린을 포함해갖고 5남매가 공동으로 성명을 냈죠. 그러면서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가문의 가치를 배반했고 우리는 해리스를 지지한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네디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잘 모르겠지만 뭐 트럼프한테는 나쁠 건 없는 거죠. 하여간 지지율이 얼만큼 가져올지, 이 케네디를 지지했던 민주당 표, 중도표가 본인에게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분명한 거는 마이너스는 아닌 거죠.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민주당 쪽 계열의 그 케네디의 지지를 받은 것만큼 또 충격적인 게 뭐냐? 사실 이게 더 크죠. 공화당의 전통적인 그런 보수들이 대거 해리스를 이번에 지지를 했습니다. 그냥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부시라든가 롬니 이런 정치인들의 보좌진 출신들 200명 이상이 이번에 해리스를 지지했습니다. 대박이죠. 조지 W 부시,
또 밋 롬니 상원 의원, 이런 공화당의 거물들을 보좌했던 보좌관 238명이 요번에 해리스 후보를 지지를 했어요. 지지한 이유가 뭐냐? 사실 이건 되게 심각합니다. 난 이 사람도 굉장히 양심 있는 보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는 말, 물론 우린 해리스 그리고 월즈와 솔직하게 이념적으로 많은 이견을 갖고 있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밖에 대안은 없다는 거죠. 이 보수 보좌관들이 이번에 트럼프를 버리고 해리스를 지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로젝트 2025입니다. 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프로젝트 2025. 이거 되면은 미국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헤리티지 재단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2025. 이거 하면은 트럼프의 또 다른 4년의 혼란스러운 리더십은 이 위험한 목표를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프로젝트 2025가 실행이 되면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의 신성한 기관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측근 JD 벤스 등이 푸틴 같은 독재자에게 굴복하고 동맹국에 등을 돌리면서 민주주의 운동은 돌이킬 수 없는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면서 등을 돌린 겁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2025가 뭐냐? 이건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 프로젝트 2025라고 치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트럼프가 되면은 이런 짓을 할 거야 라는 음모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트럼프가 아예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헤리티지 재단이 직접 준비하고 있는 실제예요, 실제. 어떤 거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본인이 대통령의 권한을 어마어마하게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승리를 하면은 미리 말하는 거야, 국민들한테. 연방정부 완전히 재편하겠다. 행정기관들 권한을 통합하겠다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의 1등 국가지만 냉정히 말하면요, 대통령의 권한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 같잖아요, 이 외부에서는.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그렇게 막강하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오히려 한국 대통령이 권한이 절대적이죠. 한국 대통령은요, 그 갖고 있는 이 권한이요, 정말 절대적인, 거의 이거 뭐라고 하죠? 이 권위주의적 이 대통령이에요. 진짜로. 힘이 너무 막강해요. 권한이 너무 많아. 근데 미국 대통령은요, 사실 미국 내부에서는 권한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푸틴이나 김정은처럼 자기한테 절대적인 권한을 가져오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행정부의 통제를 완전히 강화시키겠다. 미국 헌법 제2조와 단일 행정부 이론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정부 전체를 대통령이 직접 통제할 수 있게 하겠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무원 교체. 지금 미국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수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을 다 모아겠다는 겁니까? 임명직. 여러분, 대한민국 공무원들 다 임명직입니까? 물론 고위급은 임명직이지만 그 밖에 공무원들은 임명직이 아니잖아요. 시험 보고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그 미국에 있는 그 수만 명의 이 연방 정부 안에 있는 이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방 공무원들을 다 그냥 임명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 앉히겠다. 그리고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앉히겠다는 거죠. 그리고 법무부, 연방수사국, 연방통신위원회, 그런 곳들을 다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또 국토안보부를 해체시켜버리고, 기후변화 규제는 철폐해버리고, 화석연료 산산 촉진, 또 교육부는 아예 폐지해버리겠대요. 폐지해버리겠다는 거야. 대박이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 가치를 정부와 사회에 아예 주입을 한 다음에, 미국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낙태금지라든가 포르노 범죄와 또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보호 폐지, 또 다문화 프로그램 중단하겠다는 거죠.
그래, 이거는 보수 기독교들이 막 좋아할 만한 내용이죠.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 강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거. 군대를 통해서 국내 법을 집행하겠다. 야, 이게 말이 돼? 아니, 우리나라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군이 국내에 개입하는 순간 그거는 쿠데타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국내에는 경찰이 있잖아. 경찰도 있고 FBI도 있고 있는데 심지어 CIA도 국내 문제에 개입 못해요, 함부로. CIA도. 그런데 군대를 국내 문제에 개입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가. 군대를 이용해갖고. 이게 미친 새끼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연방정부의 이 광범위한 권한을 재편하겠다는 게 프로젝트 2025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이거 못 찾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조지 W 부시의 보좌관 출신들, 같은 사람들, 공화당의 유력 정신의 보좌관 출신들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트럼프는 안 돼. 이건 너무 위험해. 해서 이번에 해리스를 공개 지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해리스와 트럼프 중에 뭐 아직도 사실은 박빙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트럼프가 무조건 이긴다 그랬는데 지금은 해리스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뭐 미국 내에서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그리고 사실은 국제사회를 봐도 당연히 해리스가 되는 게 좋죠. 뭐 해리스가 얼마큼 잘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되면은 이거는 국제사회에서는 정말 재앙이에요, 재앙.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복잡한 것들이 있죠. 한반도 문제라는 또 특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해리스가 되는 게 좋을까? 과연 트럼프가 되는 게 좋은가? 옛날에는 장난같이 그래도 트럼프가 낫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지금은 장난이 아니고 지난번 뭐 바이든 때 했던 걸 보면은 뭐 아무것도 한반도 문제에 있었고 된 게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갈등만 심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난 거 아니야? 트럼프가 돼가지고 북한을 좀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해주고 제재 풀고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왜냐면 북한도 계속 궁지에 몰리면 더 포악해지잖아요. 차라리 국제사회로 나오고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이는 게 북한을 통제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북한도 그렇게 돼야지 자기들도 함부로 못하는 거고. 근데 뭐가 날까? 고민이 되는 거야. 더군다나 요번에 해리스가 뭐라고 했냐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이야기를 했죠. 이걸 아마 그 트럼프하고 각을 세우려고 했던 말이긴 하지만 뭐냐면 나는 김정은 같은 폭군, 독재자에 비위 맞추지 않겠다.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데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 같은 폭군, 독재자에 비유 맞추지 않겠다. 그들은 트럼프가 독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자신이 독재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그럼 이런 거 들으면 우리는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해리스가 이기면은 또 실제로 북한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구나. 그 오바마 때 했던 전략적 인내. 오바마가 뭐 미국 안에서는 인기가 많고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반도 문제에 있어 갖고는요. 진짜 문제가 많은 이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북중러 위협에 맞서가지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조하고 그러면서 한반도는 더 그냥 전쟁 위기라든가 갈등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좋은 게 아니잖아. 우려스러운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차라리 트럼프가 낫다.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트럼프가 낫다고 하는데 사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더군다나 요번에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트럼프 일기 때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허버트 맥메스터가 요번에 책을 썼어요. 책을 썼습니다. At War with Ourselves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자신과의 전쟁. 근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
트럼프가 임기 초기에 이 참모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대요. 북한군이 열병식 할 때 북한군 전체를 한 번에 제거해버리면 어때? 폭격을 하던지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리고 멕시코도 마약 문제 있으니까 멕시코에 있는 마약을 폭격하면 어때?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측근들, 참모들 같은 사람들,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면서도 그냥 트럼프한테 너는 항상 오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때는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초창기 시절이긴 하지만 이게 뭘 보여주냐면 트럼프는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게 빈말이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는 진짜 하고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진지하게 한반도 문제 생각할 때 과연 해리스가 날까 트럼프가 날까 고민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돼가지고 김정은하고 교류하고 김정은을 정말 북한을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나오게 하겠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그거는 위험하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했었고 왜냐면 바이든도 그렇고 너무 못하니까 북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차라리 트럼프 때가 낫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너무 오바인 것 같다는 생각이 요새 좀 들어요. 더군다나 요번에 맥마스터 글을 보니까 트럼프 정말 위험하다. 하여간 대선이 이제 앞으로 몇 주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 굉장히 재밌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중요하죠. 우리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늘은 첫 번째 이슈로 미국 대선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잠깐 좀 짚어보았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